안녕하세요. 개유일주 해둘라고 하셔가지고 또 찍겠습니다. 개유일주는요, 정인 편인이 왕록에 놓인 병장성에 놓여 있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육식갑자의 일주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개유일주를 안 올려두었던데 마지막으로 채우겠습니다. 일주 채워볼게요. 자, 이 개유를 글자의 모양새로 상상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술병의 형태이기도 하고 물이 가득 찬 물병이기도 하고 술병이기도 하고 호리병이기도 합니다. 까만 병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리고 검은 닭, 그러니까 오골개죠. 그리고 개를 물로 보면 개울물, 그런 걸로 보면 물에 빠진 닭도 됩니다. 그리고 물속에 빠진 금속, 칼이 됐든 뭐 호미가 됐던 조그만한 우리가 농기구나 뭐 이렇게 조그만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작은 금속을 녹여가지고 뭔가를 다시 만들어서 인간의 문명에 필요하게끔 만들어 놓은 칼이나 낫이나 무슨 홈이나 뭐 괭이나 뭐 이러한 것들, 도끼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유에 반지,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들은 전부 유에 속할 수 있죠. 그렇지만 도끼 같은 경우에는 경금에도 속할 수가 있고 유에도 속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금속인가 아니면 작은 금속인가에 따라서 약간의 나눌 수 있는 교차되는 부분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물속에 어떠한 금속이 빠져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금속은 당연히 녹이 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건강 문제에 대해서 근심, 초조, 불안이 있게 돼요. 개유일주한테 마음이 건강염려증, 병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건강염려증, 근심, 초조, 불안 이러한 것들이 매우 커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병지에 있으면 그러면 정신과 약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불안하기 때문에 이 약을 조금 먹어줘야 내가 마음을 조금 놓을 수가 있는데, 이 개유일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잠을 못 자고 불면에 놓여도 약을 먹지를 않아요. 왜냐면 그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조금 편인일주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지식, 향학열 공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깊이 하려고 하지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그 생각이 예를 들자면 잠깐 아프면 약을 먹어서 고쳐야 되는데 그 약을 먹어서 중독되면 어떻게 될까? 그 약을 먹어서 중독돼가지고 뭐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러한 생각을 먼저 해요. 왜냐면 근심 걱정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봐요.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지금 아프니까 이 약을 먹어서 조금 내가 조금 나아진 다음에는 이제 끊으면 되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에 앞서서 내가 중독돼가지고 이제 그 부작용 그런 것들이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도 잘 안 먹습니다. 밤을 새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죠. 되게 이쁩니다. 편인일주이기 때문에 외모는 매우 준수하고요. 좌오묘유에서 유가 또 들어갔기 때문에 또 더더욱이나 예뻐요. 외모 자체가 예쁜데 외모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쁜 사람이 있고, 중간에 예쁜 사람이 있고, 처음하고 끝이 예쁜 사람이 있고, 나중에가 예쁜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시기별로 연살과 망신, 목욕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계유가 더 이쁜 시기가 가려지죠. 매우 착합니다. 이기적이고요.
근심과 번뇌가 매우 큽니다. 자, 개하고 유, 편인, 병, 장성 이 5가지를 펼쳐 보십시오. 천간의 개 2줄씩밖에 쓸 수가 없어요. 여기 그 칠판은 매우 작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에 2줄씩밖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개유일주를 책을 사가신 분들은 그 개가 1페이지 반 정도, 2페이지 정도, 뭐 유가 2페이지, 3페이지 정도, 편인이 2, 3페이지 정도, 뭐 병, 장성이 2, 3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어요. 그 부분을 전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전부 다 보셔야 해요. 개하고 유, 편인, 병, 장성 다 합치면 최소 5페이지 이상이 나오죠. 자세하게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완전 자세하게 전부 다 알 수가 있죠. 여기 화면에는 전부 다 쓸 수가 없어서 제가 2줄 정도만 발췌해서 중간중간에 2줄 정도로 발췌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가져가신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요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개에 있는 그 2페이지에 해당되는 그 내용, 유에 있는 2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 편인, 병, 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두가, 철새, 계금도 마찬가지고요. 천인성, 효신, 문곡기인, 철새, 계금도 같이 찾아보세요. 그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많은 내용을 10페이지가 넘는 내용을 개유에 대해서 전부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개에 있는 부분적인 내용들을 써놓은 것이니까 책을 사가신 분들은 그것을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내가 발췌한 내용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차분하고 조신하고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치를 깨우치고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거의 말을 안 해요. 편인일주다 보니까 본인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정말 상대방이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정말 이게 말을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자신의 의견을, 너가 절대로 안 되는 그 이유를 피력을 합니다. 논리 정연하게 피력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평소에는 그다지 말이 많지 않아요. 모성애가 굉장히 강하지만 차가워 보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조근조근 어떻게 해 주어야 하는지를 잘 몰라서 못하는 것입니다. 융통성이 매우 좋아요. 그런데 융통성이 매우 낮은 거하고 2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써져 있는 그 말들은 반대적인 의미도 같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두드러진 특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융통성이 어떤 부분으로 보면은 굉장히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더 넓은 융통성을 발휘하지만 꽂힌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편협하기 때문에 왜 그것만 왜 너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바꿀 수가 있지만 본능적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융통성이 매우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이죠. 소극적입니다. 침잠이 되죠. 잔소리가 매우 심해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거는 많아요. 인정이 굉장히 많고요. 소신이 있어요. 총명하고 민감합니다. 직감, 육감이 매우 뛰어나요. 주도 면밀하고 순종적이며 여성스럽습니다. 근면 성실하고 저축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장자의 역할을 하고요. 본인이 만약에 이제 시장 가갖고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다고 친다면 그게 좀 비싸더라도 사줘요. 왜냐면 그 장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미안하다고. 그 정도로 착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살 것 같으면 안 물어봐요. 물어보고 그냥 뜨기가 미안하니까 그걸 사줘요. 장자 역할 잘합니다. 이쪽 저쪽 중간의 역할도 잘하고요.
화합도 잘 시켜줍니다. 본인이 조금 손해보는 성향이고요.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임기응변이 강하고요. 아집이 강합니다. 변덕스럽습니다. 감상적입니다. 직감, 육감이 매우 뛰어나고요. 가슴에 상처가 생기면 새겨요. 잊어먹지 못합니다. 복수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계유일주의 경우에는 복수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고립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안 만나버려요. 그냥 만약에 상처를 가슴에 새겨서 내가 잊지 못하게 되었어. 그러면 한두 번은 내가 손해를 봐줘요. 이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사실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쟤는 저런 사람이구나. 그럼 내가 그냥 피하면 되지. 전화 오면 안 받으면 되지. 전화 왔다고 해서 내가 받았으면 그렇구나. 그래 니네 잘해라 이러면서 그냥 거절을 하게 되는 거죠. 혹독하게 자신을 다루어서 이루어냅니다. 유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어라고 마음을 먹으면 굶어서라도 몸이 망가지는, 건강이 망가지는 한이 있어도 굶어서라도 빼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유일주죠. 깐깐합니다. 고립됩니다. 밥그릇을 깹니다. 기본적으로 직장 유지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조용히 홀로 구두자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또 보살펴 주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는 일을 매우 잘해요. 호감을 삽니다. 금방 친해질 수 있고요. 향학열이 매우 높고 부정적인 사고를 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저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근심이 매우 많기 때문에 부정적 비관적이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들은 사실 고민을 많이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괜찮아 뭐 그 정도야 뭐. 하지만 본인만의 고민이 따로 있겠지만 낙천적이든 부정적이든 둘 다 같아요. 사실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같아요. 유가 무이고 무가 유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같지만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으로 이거 안 될 거야. 안 될지도 몰라. 이거는 그러면 어떡해. 막 이러면서 혼자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낙천적인 사람은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그냥 무조건 되고 그냥 초긍정을 하는 거죠. 그 차이점을 보자면 이 친구는 매우 부정적이고 걱정을 많이 해서 매우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챙긴다는 의미입니다. 원망과 핑계를 잘 대요. 실증도 잘 내고요. 병지하고 철새 계금에 놓여 있기 때문에 동정심, 희생, 봉사정신이 매우 뛰어납니다. 총무의 역할을 잘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의리파, 친절해요. 좋은 사람이고요. 의리를 굉장히 지킨다고 했던 그 부분은 뭐냐? 의리파라는 건 뭐냐? 이 사람이 의리를 지킨다. 이 편인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정확한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사랑으로 전달을 했을 때 이 사람도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정말 속 깊은 정은 모를지언정 얘가 나한테 10,000원짜리 밥을 사줬어. 그럼 나도 10,000원짜리 밥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그대로 갚아주고 싶어 해요. 다정다감합니다. 측은지심이 있습니다. 착합니다. 누구든 도우려는 마음, 착한 마음씨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사람이 보약이고 혼자 있는 거를 좀 싫어해요. 혼자 있는 것도 잘하지만 혼자 있는 것도 잘하고 그렇지만은 누군가와 같이 있는 거, 병지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같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자기 혼자 있으면 근심 걱정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 사람하고 좀 비교를 좀 잘하고 매우 순수하고 이기적으로 비교를 해요. 그래서 사실 겉으로 표현을 안 하는데 겉으로는 자기는 그래. 자기는 나 살쪄서 힘들어. 아니 나 살쪘어. 막 이러면서 얘기하려는 거 모르지만 사실 걔는 훨씬 날씬해.
훨씬 늘씬해요. 근데도 자기 잘났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밖으로는요. 자기가 이쁜지도 알고 자기가 늘씬한지도 훨씬 더 잘 알아. 이제 한 번씩 이제 티가 나는 거는 너가 뚱뚱해갖고 이건 못 입잖아. 이거를 이미 깔고 있기 때문에 어쩌다 말할 때 어쩌다 한 번씩은 티가 나는데 사실 평소에는 자기가 늘씬하고 예쁘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좀 좋다, 부자다, 좋은 옷 갖고 있다 뭐 이런 것을 혹 갖고 있다고 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잘난 척을 하지 않아요. 그냥 속으로만 내가 쟤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 내가 쟤보다 더 좋은 옷을 입어. 나는 옷을 좀 좋은 좀 비싼 걸 사 입잖아. 이거를 가지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표현은 안 한다는 거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회한해졌고 잘 삐집니다. 소심합니다. 지나친 걱정을 가지고 있고요. 후회를 잘하고요. 좌불안석이에요. 늘 우울증이 그래서 옵니다. 전전긍긍하고 배우자 본인 뭐 자식들을 달달달달 볶아요. 병지에 있으면 좀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장성에 놓여 있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이 굉장히 높고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본인이 실천을 해가지고 어떠한 일이 됐든 밤에 일을 하든 낮에 일을 하든 봉사를 하는 뭐 종교의 일이 됐든 또 연예인이 됐든 종교가 됐든 화류계가 됐든 연예인이 됐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활발하게 막 그냥 막 사치하고 굉장히 돈 잘 벌고 막 이러한 형태가 안 되더라도 약간의 침잠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성에 놓여 있어서 안정된 기반을 마련해요. 자존심이 매우 강하고요. 타협과 화합에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의 그 미성숙이 아니라 조절을 약간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고요. 평상시에는 왜 못하냐고 했냐면 타협과 화합을 굉장히 잘하면 아예 모두 다 한 번에 모이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이쪽하고도 나는 어울릴 수 있고 이쪽하고도 어울릴 수 있어서 이쪽 모임도 갈 수 있지만 이쪽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섞이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도 낄 수 있고 저기도 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합은 그 면에서 볼 때 화합은 잘 하지만 그렇지만 얘네들 모두를 화합시키는 거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한 상태인 겁니다. 현학적이고요. 사회활동에 치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계유일주한테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부부 문제예요. 내 부부하고 온전하게 행복하게 알콩달콩 사는 것을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계유일주인 경우에 종교인이 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가정을 꾸려서 산다고 하더라도 독신도 많고요. 일반적인 가정을 꾸려도 부부 사이가 조금 냉랭한 돈을 잘 벌어오면 잠자리가 잘 안 된다든지 이렇게 어떠한 문제가 하나씩 가지고 있는 뭐 오누이 같은 관계라든지 이러한 부부간에 남녀 이성으로서의 막 사랑을 굉장히 많이 주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돌봐줘야 하고 다른 인간관계를 또 만들어야만 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죠. 그렇지만 본인이 매우 근심 걱정이 많기 때문에 그 또한도 매우 잘 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수치스럽게도 생각을 하고 또 만약에 이제 부부를 놓고 만약에 애인을 둔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편하게 먹지를 못해요. 남편이 만약에 의무 방어전을 거의 하지 않아서 내가 완전히 과부로 살아야 해.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애인을 두었어. 그것을 본인의 죄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수치스러워 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계유의 죄가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왜냐면 누군가를 만나야만 되고 거기에 놓여 있어서, 그리고 우리 남편이 나한테 힘을 쓰지 못하게끔 그 구조를 짜주어서 그렇다는 점이죠. 부부 사이가 매우 좋다면 밖으로도 사람을 많이 만나고 봉사를 매우 많이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짝을 그렇게 만들어 두었다는 점, 그리고 굉장히 고독하다는 점, 그리고 신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가위도 잘 눌리고요. 직관이 매우 뛰어납니다. 자, 계유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공부하시는 데 도움되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